여보, 이거 진짜 괜찮을까요? 1억이나 하는데. 괜찮아. 우리 15억 있잖아.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 쓸 수 있지. 그래도 크루즈 6개월 다녀오고도 14억이나 남아. 걱정 마. 6개월 후. 여보 통장에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15억이 어떻게 2천만 원이 돼? 단 1억 원짜리 크루즈 여행이 15억 자산을 날려버린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원룸. 박진수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에 표시된 잔액 1,847만 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15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던 남자의 통장 잔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 이명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저 침묵 속에서 각자의 후회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확히 1년 전, 2023년 2월로 말이죠. 박진수 씨, 올해 68. 그는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33년을 근무한 베테랑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이사, 그리고 마침내 전무이사까지 올랐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노력만으로 이룬 성공이었죠. 그의 퇴직금은 8억 원, 여기에 회사 주식을 정리해서 받은 돈 2억 5천만 원,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받은 돈이 4억 원, 합치면 총 14억 5천만 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돈을 3개의 은행에 나눠서 예금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살아보자. 퇴직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이명희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장의 팸플릿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6개월 동안 유럽, 중동, 아시아를 돌며 35개 항구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가격은 1인당 5천만 원, 부부 합쳐 1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명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4억 중에 1억이면 7%야. 우리 평생 모은 돈의 7%로 평생 꿈꾸던 여행을 하는 거지. 나쁘지 않은 거래 아냐? 박진수 씨의 계산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1억을 쓰고도 13억이 남으니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돈을 예금하면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 4%만 잡아도 연간 5천만 원, 월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그래요. 우리가요. 평생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명희 씨도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궁금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크루즈가 정말 어떤 곳인지. 그렇게 2023년 3월 15일 두 사람은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에 올랐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발코니 밖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수평선. 뷔페식 조식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 각 구운 빵, 그리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연어와 캐비어. 점심과 저녁은 정찬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천국이네요. 이명희 씨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33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던 삶, 주말에도 골프로 거래처를 접대하던 삶,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루즈에는 같은 한국인 승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박진수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이었죠.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때 한 테이블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박진수 씨는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을 했었어요. 요즘은 다 정리하고 투자업만 조금 하고 있죠. 테이블의 한 남자, 최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약회사 대표이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자문 역할만 하고 있고요. 다른 여성, 김혜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전무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했고요. 전무시면 임원이시네요. 어느 회사셨어요? 최재현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진수 씨는 회사 이름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거기 좋은 회사죠. 퇴직금 많이 받으셨겠네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돈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크루즈였습니다. 일상과 떨어진 공간에서는 사람들의 경계심도 낮아지는 법이죠. 그럭저럭 받았습니다. 박진수 씨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현 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무면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10억은 되겠죠. 그 정도는 안 되고요. 박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8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기엔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대기업 임원들 퇴직금이 좀 짜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만 못해요. 김혜정 씨가 동조하듯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는 자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미국에서 변호사 하고 있어요. 작년에 로펌 파트너가 됐죠. 연봉이 한화로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재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은 의사예요. 성형외과 개원해서 잘하고 있어요. 강남에 병원이 있는데 요즘 장사가 잘 된대요. 김혜정 씨도 지지 않고 자녀 자랑을 했습니다. 이명희 씨가 박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은 회사예요. 박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IT요? 요즘 잘 나가잖아요. 어느 회사예요? 네이버. 카카오? 아니요. 중견 SI 회사입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SI 회사는 IT 업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박진수 씨는 급히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성실해서 다행이에요. 올해 과장 승진했거든요. 과장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35입니다. 35세 과장이면, 요즘 승진이 늦나 보네요. 최재현 씨의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은 30에 이미 미국 로펌의 어소시에이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자신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전무, 15억의 자산.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부러운 삶이었죠. 하지만 이 크루즈에 탄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그저 중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진수 씨의 소비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가 그리스 산토리니에 정박했을 때였습니다. 최재현 씨 부부와 김혜정 씨 부부가 함께 육상 관광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프라이빗 투어 신청했어요. 가이드 대동하고 고급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 1인당 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만한 가치 있어요. 박진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크루즈 패키지에 포함된 무료 셔틀버스 투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재현 씨는 계속 권유했습니다. 무료 투어는 사람도 많고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우리끼리 편하게 다니는 게 훨씬 좋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즐겨야죠. 결국 박진수 씨 부부도 프라이빗 투어에 합류했습니다. 부부 합쳐 1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산토리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 그리고 애게의 푸른 바다.
프라이빗 가이드는 일반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특별한 장소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지 와이너리에서 와인 시음도 했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봤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게 진짜 여행이죠. 최재현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일반 투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기항지는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이번에도 최재현 씨가 제안했습니다. 로마는 프라이빗 투어로 바티칸과 콜로세움을 돌 거예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도 해뒀고요. 같이 가실래요? 박진수 씨는 또 망설였습니다. 이번엔 1인당 8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합쳐 160만 원.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산토리니에서 함께했던 터라. 이번만 빠지면 왠지 그룹에서 소외되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같이 갈게요. 이명희 씨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미슐랭 레스토랑이 궁금했습니다. 평생 TV에서만 보던 그곳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죠. 로마에서의 하루는 환상적이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고 콜로세움에서 로마 제국의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방문한 미슐랭 레스토랑. 한 접시의 예술작품처럼 담긴 음식들,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계산서를 받았을 때 박진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투어비 160만 원에 레스토랑 비용이 추가로 1인당 40만 원, 부부 합쳐 8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총 240만 원을 하루에 쓴 것입니다. 비싸긴 하네요. 박진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죠.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인데. 최재현 씨는 신용카드를 가볍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가 박진수 씨에게는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기항지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는 1인당 70만 원짜리 헬기 투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1인당 100만 원짜리 개인 미술관 큐레이터 투어, 모나코에서는 카지노 VIP룸 입장. 박진수 씨는 매번 망설였지만 결국은 참여했습니다. 혼자 빠지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도 그런 경험들이 궁금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호화로운 생활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진수 씨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크루즈 비용 1억 원 외에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200만 원. 그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근데 어쩌겠어요. 다들 같이 다니는데 우리만 빠질 수도 없고. 이명희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는 이미 2달 예약이 되어 있었고 취소하기엔 너무 많은 돈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6개월만 참자. 크루즈 끝나면 조용히 살면 돼. 박진수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루즈가 두바이에 정박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정보가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재현 씨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바이에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봐볼까요? 제 지인이 현지에서 개발업을 하는데 요즘 두바이 부동산이 대박이래요. 부동산 투자요? 박진수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15억의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었고 예금 이자는 너무 낮았습니다. 네. 지금 두바이가 개발 붐이에요. 엑스포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투자하면 3년 안에 2배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재현 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5 부부가 함께 부동산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두바이의 한 호화로운 호텔 세미나실에 갔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두바이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투자처입니다. 세금이 없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며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이 프로젝트는 두바이 다운타운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CG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고층 빌딩, 인공해변, 쇼핑몰, 골프장.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금 분양가는 1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완공은 3년 후이고 완공 시 예상 시세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150%의 수익률이죠. 박진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3년 후 2억 5천이 된다. 은행 예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단, 오늘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할인을 해드립니다. 1억짜리 유닛을 9천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추가했습니다. 계약금은 10%만 내시면 됩니다. 900만 원이죠. 나머지는 완공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900만 원. 박진수 씨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해요? 최재현 씨가 물었습니다. 좋아 보이긴 한데 저는 3개 살 겁니다. 1억짜리 3개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최재현 씨의 말에 박진수 씨는 더 흔들렸습니다. 최재현 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로 봤을 때 돈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투자한다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저도 하나 해볼까요? 결국 박진수 씨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금 9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남편이 결정한 일이니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투자를 한 것입니다. 3년 후면 1억 5천만 원의 수익. 그 돈이면 노후가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크루즈가 인도 뭄바이에 정박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김혜정 씨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인도 주식 펀드 설명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요즘 인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주식 펀드였죠. 인도는 지금 중국을 넘어서는 성장세예요. 인구도 많고 IT 산업도 발달하고 펀드 수익률이 연 30%래요. 박진수 씨는 이번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미 두바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또 투자를 해야 하나? 하지만 최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분산 투자가 중요해요. 저는 5천만 원 넣을 겁니다. 5천만 원. 박진수 씨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저는 2천만 원 정도 해볼게요. 박진수 씨는 신중하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15억의 1.3%.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투자가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박진수 씨의 자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즈 비용 1억 원, 추가 투어 및 식사 비용이 매달 평균 1,500만 원, 3개월이면 4,500만 원, 두바이 부동산 계약금 900만 원, 인도 펀드 2천만 원, 그리고 크루즈 안에서의 면세점 쇼핑, 카지노, 고급 와인 구매까지 합치면 벌써 2억 원 가까이 사용한 것입니다. 남은 기간은 아직 3개월. 박진수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여행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 달, 싱가포르에 정박했을 때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두바이 부동산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중도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완공 시까지 추가 납부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작은 글씨로 개발 지연 시 중도금 납부 의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도 의심이 들었지만 이미 900만 원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아가는 것이었죠. 일단 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3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최재현 씨에게 물어보니 그도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가 원래 이런 거예요. 조금 지연되는 건 정상이에요.
최재현 씨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5번째 달, 인도 펀드에서도 악재가 터졌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펀드 가치가 40% 하락한 것입니다. 2천만 원이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예요. 장기 투자로 가세요. 인도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말이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손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800만 원의 손실.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6번째 달, 드디어 크루즈 여행이 끝났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한 박진수 씨 부부는 지쳐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화려한 여행은 끝났지만 그들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한 박진수 씨는 경악했습니다. 남은 돈이 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15억이 12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계산을 해보니 명확했습니다. 크루즈, 기본 비용 1억 원, 추가 투어 및 고급 식사 비용 6개월간 9천만 원, 면세점 쇼핑과 크루즈 내 부가 서비스 3천만 원, 두바이 부동산 투자 3,900만 원, 인도 펀드 투자 2천만 원에서 40% 손실로 800만 원 날림. 그리고 크루즈 여행 중 한국 집 월세와 각종 고정비 600만 원, 총 12억 5천만 원을 6개월 만에 써버린 것입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이명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억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한다니. 두 사람 다 건강하고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이후였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1개월 후 두바이 부동산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투자금 3,900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였던 것입니다. 인도 펀드는 계속 하락했고 결국 1년 후 800만 원에 정리했습니다. 원금 2천만 원 중 1200만 원을 잃은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박진수 씨의 아들 박민준 씨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박진수 씨는 아들,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1년이 지난 2024년 2월, 박진수 씨의 통장에는 1847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15억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팔았고 그들은 은평구의 작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70만 원. 생활비를 아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박진수 씨는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시급 9,860원을 받으며 일하는 것입니다. 전무이사였던 그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젊은 사장님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는 매일 밤 자문합니다. 단 하나의 결정, 1억 원짜리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한 그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크루즈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